첫 번째 토론 주제가 탄핵 정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은 대충 알 겁니다.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좋은 디스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는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판을 벌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정치 뉴스라든지 아니면 정치와 관련된 그 뭐 이념과 정치 이념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토론한다든지 이런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탄핵에 대한 것도 사실 탄핵이고 파면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하나의 큰 이슈 다음에 오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어, 문재인이 들어오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의제라 치고 이제 뭘 했냐면 한국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 뭐 그런 것까지 잘 살피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 팬데믹 기간에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추진했던 건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과속화됐을 수는 있는데 그 가로등이 그 LED로 거의 다 교체가 됐죠. 여러분들 그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골목이라든지 자 이런 곳에 있는 그 가로등이 다 LED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CCTV 같은 것도 설치가 많이 됐지만은 또 이제 5G 중계기도 설치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방역한답시고 또 이제 뭐 뭡니까? 무인 결제 시스템, 뭐 키오스크 같은 것도 많이 설치되고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 그리고 현금 없는 버스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그리고 AI가 이제 막 대두가 됐죠.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 행정부 시절에 그 디지털 뉴딜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AI 정부 그리고 이런 AI와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어떤 이 디지털을 이용한 통제 인프라 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이제 주력을 했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계속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어 직무가 정지됐는데 윤석열 뭐 그 계엄령 이후에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뭐 한덕수도 뭐 잠깐 물러났었죠. 그래서 뭐 최상목인가 뭔가 이 사람이 또 대행하고 막 이랬죠.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직무 정지되고 이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아니 탄핵이 이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CBDC는 4월 1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전혀 무관하게. 그렇죠? 대통령이 뭐 허가를 하는 권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도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글로벌 리스트가 이제 명령하면은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대통령 결재가 필요합니까? CBDC?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봤을 땐 없다라고 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거 뭐,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는 커다란 것들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나라의 화폐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런 정책들은 뭐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캠트레일도 계속 뿌리죠. 정권이 바뀐다고 안 뿌립니까? 자, 이런 것들 이제 초당파적인 그리고 어떤 글로벌 리스트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한국의 정치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그 뒤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큰 판이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어떤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뭐 이재명이 어쩐네 윤석열이 어쩐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탄핵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의 세상을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여러분들 정치인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치인이 바뀌어가지고 뭐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그 정치인에 의해서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그 행정부 정권이 됐든 그것이 아니라 정치인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어떤 이미지. 바이든에게 있는 이미지, 뭐 트럼프에게 있는 이미지, 부시에게 있는 이미지, 오바마에게 있는 이미지, 한국도 마찬가지죠. 박근혜의 이미지, 문재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제 파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이미지. 그 이미지에 맞는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중들의 어떤 반발이 없게끔 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부러 반발이 나오게끔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역할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가 굉장히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민들을 미국의 그 국민들을 아예 대놓고 무시를 했었죠. 전쟁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막 80% 이상 막 이래도 전쟁 해버렸죠,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그때. 부시가 한 걸 보면은. 자, 이런 걸 보시면은 일부러 하는 것도 있다. 왜냐면은 부시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법안 같은 걸 발의를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러리스트로 간주가 되면은 뭐 어떤 영장 없이 체포한다라든지 뭐 애국자 법 뭐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해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러니까는 9.11 테러 이후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법안, 감시하는 법안, 그리고 뭐 사찰할 수 있는 이런 권한, NSA나 CIA가 이제 자국민들을 이제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를 시키는데 그 이후에 오바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마 때도 오바마가 만약에 부시와 어떤 정적이었으면은 뭐 아예 다른 그런 무언가를 해야겠죠. 근데 부시가 이런 대놓고 하고 나서 오바마가 굉장히 뭐 신사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흑인 대통령이었죠. 자, 이런 어떤 이미지 장사를 해서 그 대통령이 되고 오바마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딥스테이트나 아니면 이런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바마를 되게 좋아하고 아 연설도 잘한다 말 잘한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연설 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책을 하고 일을 하는 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오바마가 이 부시가 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이제 법안을 몇 개를 더 발의합니다. 사람들을 NSA가 막 도청을 한다라든지 막 이런 법안을 또 발의해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리고 전쟁도 막 했죠. 그래서 뭐 시리아라든지 막 이런 것도 이제 침공하고 오바마 때도 전쟁을 이제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시랑. 근데 오바마 때는 그런 뭐 반전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민주당이 좀 PC주의 같은 것을로 세뇌된 그런 사람들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내세울 때는 어떤 중요한 어떤 어젠다를 할 때는 민주당 정권을 세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걸.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나 한국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호전적인 전쟁이라든지 뭐 테러라든지 한국은 이제 전쟁이나 테러를 할 수는 없으니까는 어떤 부패 스캔들 같은 것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어, 김건희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이 많이 터졌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정권이 바뀌는 사람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독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에서는 좀 중요한 의제들을 한다. 문재인 때 팬데믹을 했던 거와 비슷한 겁니다. 팬데믹과 이 디지털 뉴딜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윤석열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무기를 지원한다라든지 돈을 지원한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래서 윤석열을 잠깐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미국의 정책과 맞춰서 나가야겠죠.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한미 방호 그 방위 조약부터 해서 이제 CIA 한국 지부가 있고 그리고 그 산하에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죠. 그래서 대리 통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영 제국에서도 인도 정부라든지 이런 곳에 그 정부 자체에 이제 주권이 있는 것처럼 정부를 세우긴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 예를 든 것입니다. 영국 제국에서 하지만
거기에는 그 영국에 이제 충성하는 어떤 그 총독을 심죠. 그래서 대리 통치를 하는데 한국도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 제국에서 어떤 총독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만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란 자리 자체가 이제 어떤 총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재명을 뭐 반중이라고 뭐야 친중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친미라고 그러니까 친미 뭐 그리고 미국의 그것도 딥스테이트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 안에 그 미국의 과두제 그 기업 정치를 하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어떤 쓰임새에 맞는 자를 세운다. 한국에는 자 단순히 친미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이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안 좋은 것만 합니다. 이 땅에서. 아까 전에 뭐 캠트레일 금지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 변화를 뭐 안 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안 하죠. 한국에서는. 그 민주당에서 기후 변화 의제를 아까 전에 무슨 기후 녹색 법안을 이제 올렸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막 그것에 대해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사기라고 반발한 게 아니라 기후 변화는 이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 기후변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민의힘은 미국의 공화당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뭐 좋다 나쁘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은 그 보수로서의 어떤 이념적인 색깔은 있다라는 것이죠. 뭐 호전적이고 뭐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충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최소한도로 그 이념에서는 탈피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 탈피해버리면 미국에 있는 어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이제 지지층이 다 돌아설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국과 미국은 그 점이 좀 다르다. 한국은 이런 어떤 그 중요한 딥스테이트의 어젠다에 있어서만큼은 초당파적으로 협력을 한다. 이걸 아셔야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인데 뭐 이재명이 됐든 민주당 쪽에서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의제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4년 기간과 이 한국에서의 5년 그 기간 맞물리죠.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뭘까? 미국과 한국에서 저는 이제 좀 길게 봐서 AI 그리고 어떤 디지털 아이디부터 해서 디지털 뭐 유권자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 이거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런 법안들을 이제 발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그 2016년인가 트럼프가 대선에 나갈 때도 이제 그 막 그 울부짖었던 그러니까 막 소리쳤던 그 의제가 있죠.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이민자들이 와서 뭐 부정선거도 저지르고 그들이 막 민주당을 찍어주고 막 이런 것들 트럼프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민자와 부정선거. 한국은 뭡니까, 지금? 반중. 중국의 어떤 이민자, 중국에서 오는 어떤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파들이. 자, 그거랑 뭡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죠. 비슷합니다.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디지털,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디지털 아이디죠. 그리고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 이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은 생체 인식 정보로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을 통해서 출입국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민자들 내지는 불법 이민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정 선고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체 인식은 그 사람의 고유의 그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정보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선고를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투표가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딸인가? 그 이방카 그리고 뭐 그 사위 있죠. 사위 이름 뭔지 까먹었네. 그 시오니스트 사위.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딸이랑 그쪽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어떤 그런 우파들의 니즈에 맞게 그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그것입니다. CBDC도 반대하고 뭐 디지털 통제사의 안면인식, 생체인식. 자, 보통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중국인들을 뭐 불법 입국 막는다. 뭐 그리고 뭐 중국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정선거를 막는다. 자, 이 두 가지 이슈만 던져주면 제가 봤을 때 게임이 끝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예, 그것에 이제 이데올로기의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당파적인 그 결국은 그 의제를 하게 될 텐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험난한 과정들에서 최종 종착점은 디지털 통제 사회로 간다. 디지털 통제 사회는 이 디지털 생체 인식을 반대 없이 사람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민자가 될 수도 있고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의 테러리스트 같은 것.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면 지금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하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무슬림들의 어떤 테러리스트 그런 펄스 프레그 작전, 위장 작전이 일어나면서 그걸 통해서 부시나 오바마 때 했던 거, 부시 때 행정부 때 이제 많이 만들어졌었죠. 그것을 이제 디지털 신원 인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자, 이 작업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이란이나 어떤 그 중동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분도 되죠, 그게. 자,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진보, 뭐 좌파,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안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진보적인 의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반대를 안 할 것이고, 또 이재명이 하면 반대 안 하겠죠, 또. 이재명이랑 유발 하라리를 왜 만나게 했겠습니까? 그 AI 의제. 자, 그것에 천병에 서서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 정권에서. 그리고 이걸 반대할 우파들에게는 떡밥을 던져줄 수 있죠. 이걸로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 뭐 중국인들의 어떤 입국 같은 거 이런 것들 무분별한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던져주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 그렇게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과 만약 이재명이 됐든 아니면 민주당 계열의 누가 됐든, 그래서 이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하게 된 계기가,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겠죠. 복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패배로 가면서 그 바이든 정권이 퇴진하면서 바이든과 같이 윤석열은 뭐 북한군 파병 뉴스를 이렇게 흘리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막 호전적으로 마치 러시아와 전쟁할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뭐 어찌됐든 겉으로는 러시아와 이제 종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올 어떤 대통령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이들이 원하는 AI 그런 통제 사회를 가려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탄핵 이후에는 그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4월 1일 날 CBDC가 됐죠. 이제 뭐 만약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